TOD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 순서상 이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더군요. TOD 얘기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언제인지 날짜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워낙에 몇 년 전이라 지나간 일이라서 시간 관계들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대충 그 당시 다른 지역에서 저녁을 한 달 앞둔 선임이 근무 진입 중 해안으로 떠밀려 들어온 발목 지뢰를 밟아서 발목이 날아가 한창 시끄러운 때였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안 됐습니다. 저녁이 코앞인데 발목이 날아가다니. 보상금도 기케야 6만원 안팎이었다는데 아무튼 안 그래도 귀신 소동 때문에 시끄러운 소초가 발목 지뢰 사건으로 인해 더욱더 긴장을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보상금은 잘 모릅니다. 다른 부대이기 때문에 사고 사례로 내려와서 같은 기수 선임들이 병문안을 위해 외출했을 뿐 자세히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중대가 맡은 지역은 주로 절벽 지역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곳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했지만 그래도 산에서 흘러내려온 지뢰가 있을지도 모르니 근무 진입 시 발밑 쪽을 확인하며 진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야간 근무조는 반드시 후레쉬를 켠 상태로 발밑을 확인하며 진입하게 됐죠. 원래는 특별한 일 없이는 근무 진입 시 자기 위치를 알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됐는데 워낙에 사건인지라. 소초장도 자기 대원들이 혹시나 사고가 생길지 몰라 대원들을 많이 걱정하고 근무 진입 시 일일이 확인해주고 그래. 조심히 다녀온나. 근무 잘 서고. 이렇게 말이라도 챙겨줬습니다. 저번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대원들한테 떠넘겨 굴렸던 걸 생각하면 주먹에 알 수 없는 포스가 채워지고 갑자기 얘가 왜 이러나 약을 처먹었나 하고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여지없는 초소 근무였는데 저야 짬밥이 안 되니까 당연히 야간 말뚝이었습니다. 차라리 소초 안에서 그 빡신 선임들 상대하느니 친한 선임하고 같이 초소 근무 서며 도란도란 얘기하는 게 더 재밌었죠. 그날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근무였는데 보통 10분 전에 근무자들이 도착을 하죠. 그런데 그날따라 근무 교대 인원들이 2시 10분이 넘도록 오질 않는 것입니다. 보통 근무 진입을 하면 소초로 311을 날려 진입 신고를 날리기 때문에 근무 기록상에도 남으니 웬만하면 제 시간에 도착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뭔 일이 있는가도 생각했지만 한편으론 이상하다는 생각이 나기도 해서 선임 근무자가 312로 소초에 연락해보니 근무자들은 이미 30분 전에 소초를 떠났다는 겁니다. 아무리 천천히 와도 10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쯤에서 혹시 헷갈릴까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초에서 초소 근무를 맡은 곳은 검문소를 포함해서 총 4군데였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곳은 가글 귀신 초소의 반대쪽 지역 초소입니다. 초소는 때에 따라서는 폐쇄하는 곳도 있고 비상근무 때는 초소를 늘리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4개 초소를 운영했었죠. 아무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이거 뭔가 일이 났나 보다 하고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초로 연락을 하고 뭔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사람을 보내서 근무 진입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통신병은 이 얘기를 듣고 소초정한테 보고한 후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312로 연락이 왔는데 소초장이었습니다. 야, 애들 아직 안 왔어? 예, 그렇습니다. 근무 진입 시간이 40분도 넘게 지났는데 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새끼들 근무 진입하다가 어디로 샌 거야?
잡히게만 해봐라 이 새끼들. 다 영창 보내버린다. 내가 갈게. 기다리라. 저희도 이쪽 부근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움직이지 마라. 근무자들은 근무 시에 초소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그래 지시 떨어졌으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알겠습니다. 3.12 연락이 끊긴 후 우리는 근무 진입로 쪽을 주시했는데 취약 시기인데다가 가글 귀신 지역처럼 사방이 트인 데가 아니고 수풀과 나무에 가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입로에서 근무 교대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겁니다.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땀이 범벅이었고 여름엔 전투복 8쪽을 접어 올리는데 다 풀려 아래로 내려와 있었고 여기저기 굴렀는지 흙이라든지 풀조가리들이 잔뜩이나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씨, 큰일 났다. 아니,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그 새끼 갑자기 사라졌다. 씨. 누구 말입니까? 막내 말입니까? 그 새끼 내 뒤에 잘 따라오라니까. 이 병신 새끼가. 아니, 어찌 됐습니까? 내가 그 새끼 존나 조마조마해서 계속 뒤돌면서 잘 따라오나 확인하며 왔거든. 근데 저기 저 수풀 지역 지나갈 때 혹시 발목질이 있을까봐 밑에 잘 보면서 따라오라 하니까 이 새끼가 대답 잘하면서 따라오길래 뒤돌아보니까 없어. 근데 지금까지 그 새끼가 한참 짜다가 이 새끼 어디 갔노? 소초에 연락했나? 예, 소초정이 직접 나온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영창 보내려고 완전 독이 올랐습니다. 아이 씨발 미치겠네. 그 순간 진입로에서 소초장이 후레쉬를 들고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초장님, 여기 근무자 한 명 왔습니다. 근데 뛰어오는 속도를 줄이지가 않습니다. 다 필요 없어. 진짜 미친 듯이 달려와서 방금 헐레벌떡 달려온 선임 근무자에게 드랍킥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드랍킥을 맞은 선임도 너무 황당하고 엄청난 군합발 드랍킥에 충격을 먹고 엎어져서 잠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정말 불쌍하더군요. 야, 한우 어디 갔어? 어? 엎어져 있는 선임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뒤에서 따라오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저 수풀 지역에서 제 바로 뒤에 따라오는 거 확인하며 오다가 근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근데 넌 왜 누워있냐? 어디서 굴렀냐? 방금 드랍킥 날리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금방 없어지자마자 찾아다닌다고 이래 됐습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목소리는 바로 뒤에서 들렸고 돌아봤을 때는 1초도 안 됐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풀을 뒤져서 찾아봤는데 아무 데도 없고 숲을 헤쳐나오는데 누가 자꾸 발목을 잡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막 뛰어나오는데 자꾸 발목이 잡혀서 몇 번이나 굴렀습니다. 또라이 새끼. 지금 누구 탓하냐 이 씨발놈아. 난 근무 서고 있어. 니는 내 따라서 그 새끼 찾으러 가자. 이렇게 제 선임 근무자는 초소에 혼자 남아 근무를 서게 되었고 저와 드랍킥을 맞은 선임은 소초장을 따라 막내를 찾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씨, 이래서 그 새끼를 근무 빼달라고 한 건데 꼭 일 터지게 만든다니까. 열체인다 씨. 그 새끼 찾기만 해봐라 씨. 야야,
궁시렁 대지 말고 얼른 찾기나 해라. 조지는 건 나중에 네 알아서 하고, 이 새끼야. 이렇게 꿍시렁꿍시렁대는 선임과 소초장은 여기저기 찾으면서 점점 위치를 바꿔 근무 진입로의 갈래길을 따라 숲을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숲을 안쪽은 관리를 안 하는지 덤불이 수북한 조그마한 산속 안에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그쪽에 있나 해서 우리 세 명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숲을 헤쳐나와 산소에 도착했을 때 우린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산소 주위를 따라 우리가 찾으려던 막내가 계속 뺑뺑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막내 앞에 이상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흰 옷을 입고 있었고 입은 약간 벌리고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 뒤를 막내가 발 아래쪽만 쳐다보며 고개를 푹 숙이고 천천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 섬찟함을 느꼈고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리라. 그랬는데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산소를 뺑뺑 도는데 그러고 어느 순간 할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산소 자체는 크기가 사람 가슴 아래 정도 높이지만 관리를 안 해서 위에 잡초가 많이 자라서 반대편에 서면 사람이 가려집니다. 할아버지가 산소 주위를 돌며 그 위치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질 않는 겁니다. 대신 막내만이 계속 주위를 돌면서 순식간에 할아버지가 사라지자 선임과 소초장은 막내한테 달려가서 소초장은 바로 귀싸대기를 날렸고 선임은 조인트를 까대기 시작합니다. 정말 둘 다 물 만난 고기처럼 이때다 싶은 마음으로 신나게 패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내가 정신이 번쩍 든 것처럼 이병. 야, 니 뭐야? 니 왜 여기 있어? 미쳤나? 응? 뭐지? 막내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싸진물이 덜 빠졌나 봅니다. 선임이 앞에 있고 장교가 있는데 뭐지라니 뒤질라고. 막내는 처음 근무에 투입된 이후로 언제나 긴장을 타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입을 했다는데 오늘은 지뢰 사건도 있었고 소초가 어수선한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횡설수설하다가 분명히 후레쉬 불빛이 비춰진 땅을 보며 앞서가는 선임의 발을 주시하면서 그래 계속 걷고 있었는데 별로 이상한 건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갑자기 멍한 기분도 들었고 근무 진입로가 이렇게나 길었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불빛이 번쩍번쩍 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소초장은 자기 따귀를 날리고 있었고 선임은 조인트를 까고 있더라는 겁니다. 막내는 아래쪽을 주시하고 있었고 철모 때문에 발쪽만 계속 보고 상체 쪽은 못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상한 하레비에 홀려 산소 주위를 계속 돌고 있었던 겁니다. 뭐 워낙에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니 또 그런 종류이겠거니 하고 우린 산소를 좀 쳐다보다가 왠지 소름이 끼쳐 얼른 막내를 데리고 다같이 초소로 갔습니다. 소초장은 다행히 막내도 찾았고 다시 근무만 제대로 서면 없던 일로 할 테니까 근무나 똑바로 서라면서 앞장서서 초소로 향했습니다. 너희들이 죄가 있다면 그 귀신을 못 잡은 죄다. 다음번에 만나면 제대로 조지게 반드시 잡아라. 이렇게 쿨하게 얘기하면서 초소에 도착한 우린 초소에 서 있어야 할 제 선임 근무자가 보이지 않고 다만 초소 문 밖으로 군홧발이 삐죽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방금도 이상한 일을 겪은 우리는 또 놀래서 초소 안을 들여다보니 제 선임 근무자가 초소 안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